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날이 또 미친듯이 추워졌는데요. 해가 갈수록 날씨의 변화가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조정 없이 급등을 하면서 알트코인들도 크게 상승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트의 상승전에 올랐다가 비트의 급등 때는 오히려 버티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빗썸의 벨로 프로토콜인데요. 혼자 상승을 하다가 다른 코인들이 상승할 때는 오히려 멈춰있는 벨로, 이 벨로 프로토콜의 움직임이 갖는 의미를 해석해보고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토토리 형님들은 프로토콜의 의미를 아시나요? 코인들 이름들을 잘 살펴보면 가끔 파이낸스로 끝나거나 프로토콜로 끝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토큰이고 어떤 건 코인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클래식이나 캐시, 다오로 끝나기도 하고 네트워크나 스왑으로 끝나는 코인들도 있죠. 사실 더 많습니다. 체인으로 끝나는 코인도 있고 USD로 끝나는 코인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벨로 프로토콜은 프로토콜로 끝나는 코인인데요. 생각보다 프로토콜로 끝나는 코인이 많은데 여기서 프로토콜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프로토콜의 사전적인 정의는 약속이나 규칙, 규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립토판으로 표현하면 합의라는 말이 더 익숙하겠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각기 다른 코인들이 서로 다른 고유 프로토콜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코인을 알기 이전에 프로토콜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바로 인터넷인데요. 프로토콜 덕분에 인터넷이 전 세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연결된 것이죠. 블록체인에서 서로를 연결해 주는 게 프로토콜인데요. 무엇을 연결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는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각 노드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몇몇 토토리들은 노드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노드는 통신 종말점과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에서 통신 지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인의 인터페이스와 연결된 컴퓨터가 노드로 여겨지죠. 그리고 크립토의 P2P 프로토콜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생태계 안에서 노드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트랜잭션이나 특정 블록의 정보 전송을 가능하게 하며 이것이 암호화폐 거래로 이어지는 것이죠.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프로토콜은 이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규칙이나 약속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벨로 프로토콜은 어떤 것에 대한 약속을 할까요? 바로 크로스보더 자산 전송과 디지털 크레딧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프로토콜입니다. 요약하면 돈입니다. 돈. 금융에 대한 합의를 위한 프로토콜이죠. 벨로 프로토콜의 핵심 기능은 디지털 크레딧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디지털 크레딧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손실, 자그만치 무손실 가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담보입니다. 무손실을 목표로 하는 벨로 프로토콜은 안전하고 빠르고 투명하게 자산이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점인데요. 프로토콜은 합의라고 했는데 합의는 결국 상호 합의로 쓰이잖아요. 상호가 존재한다는 것은 중앙화되지 않고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벨로 프로토콜 프로젝트는 탈중앙화, 결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토토리 형님들은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를 아시나요? 바로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이라는 요소를 말하는데요. 세 가지 요소 모두를 만족하는 코인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코인들의 지향점이자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되는데요. 애매하게 모든 요소를 이뤄내기보다는 특정 요소를 제대로 이행하려는 코인들이 꽤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벨로 프로토콜도 기본적으로는 암호화폐의 혁신을 이뤄내고자 하겠지만 이 중에서 탈중앙화를 집중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트릴레마가 왜 해결하기 어려운지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벨로 프로토콜 차트를 봐볼까요? 제가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 비트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벨로 프로토콜이 먼저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비트가 상승하기 전에 저점 대비 180% 이상 급등하는 놀라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이 비트가 저점 대비 30% 오르는 동안에는 오히려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하는데요. 비트가 평소 3%에서 8% 정도만 상승해도 알트는 미친 상승을 보여줍니다. 근데 30% 상승이면 알트 기준에서는 미친 척 올릴 만한 기회인데요. 벨로 프로토콜이 그렇다고 조금 오른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 변동폭이 작아 보여도 40% 넘게 올랐었죠. 하지만 확실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은 곧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벨로는 그 조정 기간에 거래량을 먹을 계획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며 털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미 일봉 차트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있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방 돌파하지 못한 채 데드 크로스가 날 뻔했으나 추세가 확대되면서 골크가 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3.5원을 돌파해준다면 다운 트렌드를 돌파하게 됩니다. 다음 레벨까지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운이 따라줘야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봉에서도 말도 안 되는 과매수 구간에 돌입한 지 좀 되었는데 벨로 프로토콜은 과매수를 오히려 소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한 발 남았다가 시전 가능하겠죠. 하지만 알트코인이라는 것이 문제이며 거래량의 대부분이 빗썸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현 시점에는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때는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크립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사건 사고의 전조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논란이 될 수 있어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립토 사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완전 반대로 짚은 상황이라는 전제로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상당한 물량들이 손바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벨로 프로토콜의 마지막 불꽃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제대로 과매수를 소화하지 못한다면 또 관리가 안 된다면 당장에 무슨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하게 조사하면서 지갑 추적을 통해 유통량의 행방을 조사해볼까 했는데요. TMI가 될 것 같아서 패스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리스크 관리가 동반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비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토리TV였습니다.